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방제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일단 거기서 이제 프린트 앞에 가시면, 자, 이번 시험 총평인데, 그 총평과 관련돼서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면, 자, 맨 밑에 나와 있죠? 자, 맨 밑에서 이번 시험의 총평은, 자, 뭐 기본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자, 기출문제를 소중히 여기라 나와 있을 텐데, 뭐 그동안 이제 나왔던 그 지문 중에서 이번 시험은 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이번 시험 장점은 일단 뭐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기본에 이제 충실하게 공부하셨으면 뭐 막힐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본 문제 자체가 이제 어렵진 않았었고,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자, 문제가 변별력이 없어요. 자, 변별력이 없어갖고, 공부하신 분은 이번에 시험에 이제 좀 불리합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저번에 시작하셔갖고, 지금까지 엄청 이제 어려운 것도 많이 했었고, 사례 문제만 풀어봤고 했을 텐데, 자, 많이 풀어봤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소용이 없었어. 이번 시험에는. 소용이 없었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근데 시험은 대비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자, 지방직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국가직에서 이런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시험 문제는 개구리 같아갖고, 어디에 들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에서는 안 나왔겠지만, 이번 시험에서 이제 그 신규 판례라든지 해서, 자, 신규 판례가 좀 안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중요한 판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최근 판례 중에서. 근데 중요한 판례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는. 자, 다 나왔던 판례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다음 시험에서도 이제 다음 시험 국가직에서도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지금까지 준비하시는 것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 혹시라도 이제 처음 이번에 공부하시고 시험 보신 분은요, 항상 문제 이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시험 잘 났다고 해서 이제 너무 너무 이렇게 자, 방심하시면 안 되고, 그죠? 하여튼 자,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이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번 시험에서 이제 그 문제가 쉬웠던 이유는 행정쟁송 파트인데, 행정쟁송 파트에서 문제가 좀 쉬운 게 많이 나왔어.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 기초고, 그 뒤에서 중요한 파트인 기속력이라든지, 기판력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그런 파트들, 자, 집행부정지라든지, 어려운 파트 좀 안 나왔어요. 자, 가장 기본 나왔었고, 자, 또 한편, 우리 이제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고 있는, 자, 보상 파트인데, 보상이 또 안 나왔어요, 이번에. 보상 파트가. 자, 원래 보상 파트가 이제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이번 시험에서 보상이 또 안 나왔어. 하여튼 이제, 그래서, 자, 점수는 이제 대체적으로 잘 나왔는데, 하여튼, 자, 공부하신 분이나 공부 안 하신 분이나 점수가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별로 변별력이 없다. 그래서, 자, 공부하신 분한테는 불리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 이제, 자, 총평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평에서. 자, 앞에 이제 맨 앞에 써있죠? 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에서 이제, 자, 문제인데, 자, 그 문제를 빨리빨리 풀고 갈게요. 자, 문제 1번에서, 자,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에서, 자, 옳은 건데, 자, 비례원칙은 행정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당연히 이제, 입법할 때도, 당연히 비례원칙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입법 내용인데, 비례원칙이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가 얘기할 때는 과잉금지 원칙이야. 그래서 입법 내용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때는, 자, 위헌되겠죠. 그래서, 자, 1번 지문에서, 자, 비례원칙은 행정에만 적용되는 거고, 자, 입법작용에는 적용되지 여지가 없다. 틀린 지문이지? 자, 2번에서 신뢰원칙인데, 자, 신뢰원칙에서의 선행조치는 적극이든, 자, 소극이든, 명시적이든, 자, 묵시적이든 다 가능합니다. 자,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 언동이 있어야 된다. 틀린 거지. 자, 3번. 자, 동일한 사항 등에 대해서 비례원칙인데, 이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건데, 만약에, 자, 다르게 취급할지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때는, 자, 차별도가 아닌 거지. 자, 그래서, 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기 때문에, 같은 정도의 비리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자, 비록 개전의 정, 자, 반성하는 정이지? 반성하는 정이 있는지 여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징계 종류의 선택과 양정 등에 있어서, 자, 동일하게 취급한다? 틀린 지문이죠. 이 경우는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 자, 개전의 정이 있는지, 자, 또는 이제, 자, 뇌물 요구했는지, 자,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자, 대략 같은 액수의, 자, 같은 액수의 뇌물 수수했을지라도, 자, 당연히 징계는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다음 페이지 해설 3번 가면, 자, 대략
같은 정도의 비리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직무의 특성, 자, 금전, 수수 경우의 액수, 횟수, 의도했는지, 적극인지, 개진의 정,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제, 자,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제, 자, 합리적 평가를 해서, 자, 징계를 좀 달리하시는 거다. 자, 그게 있고. 자, 4번인데, 뭐 4번 다른 거잖아. 재량준칙. 자, 자기구속이지? 자, 재량준칙은 어떤 원칙에 근거해서? 평등원칙과 신뢰원칙. 자,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근거해서, 자, 재량준칙이 뭐야? 선례지, 선례. 그 선례가 표현된 말은 되풀이 시행됐다, 되풀이. 자, 되풀이 시행됐을 때는, 자, 이때 그 재량준칙에 상대방도 구속당한다. 다시 말하면 재량준칙이 신뢰원칙과 평등원칙을 매개로 해서 법이 된다. 그치? 자, 답은 4번이죠. 옳은 것은. 자, 2번 문제. 행정절차법 중에서 사전통지와 관련돼서 이제 사전통지라든지 의견청취와 관련돼서 옳은 건데, 자, 고시는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자, 뭐 개별적으로 이제 의견 제출 기회를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된다, 줄 수 없다. 줄 수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인데, 2번은, 자, 그 2번 지문은 법이 바뀌었잖아, 지금. 바뀌었으면, 바뀐 법을 내든지, 그치? 안 그래? 또 바뀐 법을 내기 싫으니까 또 엉뚱하게 된 거야, 지금. 그치? 그래서, 자, 청문인데, 청문 사유 몇 가지예요? 청문 사유. 암기해야 돼, 암기. 응? 청문 사유 몇 가지? 3가지. 그쵸? 첫 번째, 법률에 규정했을 때. 자, 두 번째, 행정청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 자, 세 번째, 당사자 신청. 언제 신청했어? 인허가 취소. 그 내용까지 아셔야 돼. 자, 인허가 취소. 그 다음에 신분과 자격 박탈. 세 번째, 응? 자, 조합과 자,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그 3가지 경우는 자, 신청했을 때 당사자가 신청하면 이때는 이제 자, 뭐 할 수 있어요? 자, 그 경우는 청문 절차를 자, 개최합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되었고 거기 이제 자, 공청인데 공청의 사유 몇 가지야? 자, 공청의 사유는 몇 가지? 자, 공청의 사유 3가지. 자, 첫 번째가 법률 규정. 자, 두 번째, 행정청이 자, 필요하다 인정할 때. 자, 세 번째가 이제 이번에 신설됐잖아. 이번에 이제 행정절차법이 바뀌면서 자, 신설된 건데, 세 번째가 당사자 등의 개최 요구. 자, 그 세 가지인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써놨잖아, 지금. 거기 그 박스에 써놨죠? 자, 이거 암기하시면 되고요. 암기하세요, 암기. 제발 좀 암기하시라고. 제발 좀. 암기를 말씀드리면 암기하시고, 제발 좀.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3가지 암기하시고, 일단 2번에서 2번 가면, 자, 청문은, 자,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데, 공청회는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을 때만 개최할 수 있다. 틀렸죠, 지금? 자, 이제 아까, 자, 둘 다 3가지입니다. 3가지. 자, 3번에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자,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하는 경우는 처분에 대해서 사전통지했는데 거부 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지. 자, 틀렸죠? 자, 4번은 뭐 이번에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 저희 4번은 작년도 지방제 실급 문제, 작년도 서울시 실급 문제라서 올해 나올 거라 예상했던 건데, 그래서 당사자와의 협약이지. 당사자와의 협약 체결로 자, 청문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청문은 자, 국가가 준 개인적 공권이니까 당사자의 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어. 포기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행정청이 자, 당사자와의 사이에 도시 계획 사업 시행 관련 협약을 체결하면서 청문 실시를 배제하는 자, 조항을 두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협약 체결로 청문 실시 규정에 적용 배제할 만한 자, 법령상 규정이 없다면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청문 실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맞는 질문이죠. 답은 4번. 자, 3번 문제. 자, 행정사항에서 자, 강제 집행 중에서 자, 대집행 중에서 이제 옳지 않은 건데 1번. 자, 행정 대집행은 원칙적으로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 하라는 거고, 자, 부작위지. 부작위는 뭐가 있어야 돼? 자기로 바꿔줘야지. 근데 이게 부작위에서 자기로 당연히 바뀐다? 아니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적 근거. 근데 법적 근거인데 지금 여기는 법적 근거가 없잖아. 자, 법적 근거 없으니까 대집행 대상 되지 않는다. 맞죠? 자, 1번 맞고. 자, 2번에서, 자, 개고할 때는 그 개고 내용과 범위는 개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는 것은 아니고,
개고첩은 전후. 자, 전후에 송달된 문서로서 보완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일단 2번 틀렸죠. 자, 답은 2번이고, 자, 3번. 대집행과 관련된 요건이지? 요건은, 자, 누가 입증하겠어요? 자, 국민 측에서 아니면 대집행을 하고 싶은 행정청이, 처분청 입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납부기일을 정해서 문서로 납부를 명하는 거다. 맞는 질문이지? 자, 맞는 질문이죠? 자, 2번 틀렸습니다. 자, 4번. 자, 행정의, 자, 실효수 확보 중에서,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이행강제금은, 자, 침입적 강제 수단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 요한다. 맞지? 자, 법적 근거 요합니다. 맞습니다. 자, 다만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법적 근거 요하지만 일반법적인 근거는 없다는 거지. 이행강제금은. 자, 이행강제금은 일반법이야, 개별법령이야. 개별법령인 거고. 2번,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 병고할 수 있지. 우리가 병고 안 되는 거 뭐야? 병고 안 되는 거. 일사부질이. 형벌이지. 형벌하고 형벌은 병고할 수 없어요. 형벌이 아닌 것은 형벌과 징계벌, 형벌과 이행강제금, 형벌과 과징금 다 병고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자, 다시 설명드리면, 자, 이것은 이제 일사 부재리 효과이지? 자, 일사 부재리. 자, 얘는 뭐겠어? 자, 동일범죄. 자, 동일범죄 등에 대해서 형벌 부과하고, 자, 형벌 부과하고, 거듭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형사처벌, 자, 형사처벌에 한정돼서 적용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형벌 부과하고 형벌은 병고할 수 없다는 거지. 병고할 수 없어요. 근데 형벌하고, 자, 형벌하고, 뭐, 징계벌. 그치? 자, 징계벌. 자, 형벌하고 이행강제금. 자, 징계벌, 자, 이행강제금, 과징금, 다 뭐야, 다. 형벌 아니잖아. 자, 형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것은 병고할 수 있다. 그치? 자, 병고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자, 그 4번, 2번 가면, 형사처벌하고 이행강제금은 병고할 수 있죠. 맞는 지문, 그치? 자, 다음. 자, 3번에서, 자,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그치? 자, 대체적 자기 의무도, 자, 이행강제 부과할 수 없어요? 아니면 헌법재판소 판례는 선택하래. 선택해서 이제 이행강제금도, 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첩해서 부과하는 것은 안 되지. 행정 대집행하고 이행강제금을 중첩해서 부과할 수는 없다. 그치? 자, 4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자, 반복해서 부과징수할 수 있다. 맞죠? 자, 반복성이 목적인 거고. 그치?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 5번 문제. 공법관계하고 사법관계 중에서 옳은 건데, 자, 1번. 행정절차법은요, 어디 적용되는 거야? 처신, 임예지, 처분. 자,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사법관계야 지금 공법관계만. 공법관계 적용되는 거고, 자, 2번에서 공법관계는, 자, 행정소송 중에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단정할 수 없지. 공법관계가 항고야. 당사자도 될 수 있어. 당사자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사인 간의 분쟁은 민사소송. 자, 당사자야? 당사자 민사소송이야. 민사소송이지. 사인 간의 분쟁이니까. 사법관계라서. 그렇지? 자, 3번. 법률 관계 중에서 한쪽 당사자가 행정 주체일 때는 공법관계로 보는 것이 판례 위반 입장이다? 말도 안 되는 거야. 저 봐봐. 만약에 저 뭐 한 거야. 지금 보니까 이제 국가가 와서 볼펜 없어갖고 이마트 가서 볼펜 사왔어. 그게 행정 주체니까 공법관계야? 공법관계, 사법관계야. 사법관계지, 그치? 그래서 근데 뭐 국가가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물품 거래 계약을 맺는다든지 아니면 뭐 공급계약 어떤 그 건축물 공급계를 맺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사법관계인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한쪽 당사자가 행정 주체라고 해서 공법관계도 있을 거고 사법관계도 있겠죠.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치? 자, 다음. 자, 4번 가시면 입찰보증금 국고교속이지. 같은 말이 뭐예요? 같은 말도 아셔야 되는데. 계약보증금. 자, 계약보증금, 국고교속은 사법관계. 자, 사법상에서의 행위다. 맞죠? 답은 4번. 자, 6번 가시면, 자, 신고. 자, 신고와 관련돼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다른 법령에 따른 자, 인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지.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자, 성격이 어때요? 자기 완결적 신고입니다. 자, 자기 완결적 신고지만 처분성은 있지. 그래서 건축신고하고 뭐 있었어요? 착공신고. 자, 건축신고하고 착공신고는 처분성 있어요. 1번 틀렸지? 자, 2번은 뭡니까? 2번은 개발행 허가. 자, 인허가지?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여기는 어디까지 심사해 줘야 돼? 형식만? 실체까지. 실체까지. 자, 실체까지 심사한 다음에 수리하는 자, 수리한 신고다. 맞죠? 자, 3번. 행정절차법상에서 신고는 어떤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니까 이때 자, 신고서가 행정관청에 도달되면 그때는 신고의 의무가 끝난 겁니다. 그치? 근데 자, 일단 행정절차법 40조에 있는 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잖아. 거기서 요건 뭐야? 요건. 응? 자,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에서 요건. 응? 아, 달려들잖아. 요건. 흥부가, 그쵸? 흥부가 형한테, 자, 흥부가 첩으로 형한테 맞췄잖아. 자, 그래서 이제, 자, 신고서에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그치? 자, 필요한 서류 첨부할 것. 실질요건, 형식요건. 형식요건이잖아. 그치? 형식요건 갖추건, 형식적 요건 갖추건. 그래서, 자, 3번 가시면, 자, 형식적인 요건에 적합할 것. 이게 요건이잖아. 그치? 자,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는 형식요건입니다. 자, 3번은 맞죠? 자, 4번. 식품위생법 중에서, 자, 이제, 자, 영업신고가, 다른, 자, 건축법상에서의, 자,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할 수는 없다. 그치? 자, 일단, 자, 4번도 맞지? 자, 자기 완결적 신고가 뭐가 있어야 돼? 자기 완결적 신고도, 자, 타법상에 있는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맞는 질문이고, 자, 답은 1번. 자, 7번 문제. 자, 대외적 구속력 인정할 수 없는 건데, 자, 일단 뭐 이번 시험을 상중 하나 나눈다면 상은 없어요. 자, 상은 없고 그냥 굳이 따진다면 그냥 굳이 들려면 일단 뭐 상 정도 되는 것은 뭐 7번 정도? 응? 자, 7번하고 이제 뭐 뒤에 좀 있긴 한데 7번 정도. 자, 7번인데 이 7번은 판례를 달고 있어야 되잖아, 지금. 그래서 자, 운전면허와 관련돼서 자, 이제 행정처분 기준이지. 보세요.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잖아. 바꿔 얘기하면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은 재량준칙. 재량준칙이 법에서 표현된 것은 별표 규정. 자, 별표 조항이지. 그 별표가 대통령령에 있으면 주로 법규명령. 자, 그 별표 조항인 제재적 처분 기준이 자, 시행 규칙인 총리령을 불용했을 때는 행정규칙. 자, 일단 그래서 이제는 어디에 해당하겠어, 지금? 자, 지금, 자, 도로법 시행 규칙은 불용이니까 행정규칙. 자, 행정규칙이라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지. 자, 니은 행정각부장이 정하는 특정 고시가 자,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거야. 보세요, 지금. 원래 고시라는 것은 법의 근거가 원래 법에 근거합니까? 위임받지 않아요. 위임받지 않는데 만약에 자, 형식이 고시야. 형식이 행정규칙인데 자, 법률이 행정규칙한테 위임해줘. 자, 걔가 뭐야? 상위법령 보충규칙. 근데 거기는 자, 위임받아서 안 받았어. 위임받았잖아. 위임받았기 때문에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법이 되는 거라고. 만약에 여기는 좀 보세요. 위임을 받았는데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했어. 벗어났을 때는 걔는 무효지, 무효. 자, 무효라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지. 그렇지? 자, 자,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자, 그래서 상위 법령이 자, 세부사항을 시행 규칙 정하게 한 겁니다. 자, 지금 총리령 불용한테 위임했잖아. 근데 누가 정했어요? 고시가 정한 것은 형식 위반이잖아. 형식 위반이라서 해도 무효다, 무효. 자, 무효니까 구속력이 없다. 그치? 다음, 자, 리을에서 상위 법령 위임이 없었잖아. 자, 상위 법령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자, 불용을 정한 것은 걔는 위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불용은 법규명령 행정규칙이라서 구속력이 없지. 자, 그래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자, 다지. 기억리을, 디귿리을. 자, 4개 다. 자, 다음. 자, 8번. 계속행위하고 재량행위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 허가잖아요? 근데, 자, 그 개발행위 허가인데, 그쵸? 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돼서는, 자, 성격이 이제 이건, 자, 불확정 개념이 많기 때문에 성격 재량이지, 그치? 맞고. 자, 두 번째,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는 원칙은 뭐야? 원칙은 법무는 고려설. 자, 법의 물은 고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의 물은 고려하니까 법규의 체제, 형식, 자, 물론과 자, 당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목적과 특성을 이제 고려해서 판단하는 거야. 다음, 자, 3번. 처분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 정도에 관해서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인데 이 과징금과 관련돼서는 일부 취소, 전부 취소. 전부 다 취소합니다. 자, 전부 취소하기 때문에 일부를 취소할 수는 없어요. 자, 3번 틀렸죠? 자, 4번. 자,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허용 여부는 자, 운수행정을 통한 자, 공익실현과 아울러서 한목적성 갖는데 일단 자,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지? 얘가 지금 운송이잖아. 성격은 허가예요, 특허예요? 특허죠, 특허. 특허는 재량입니다. 자, 3번이 답이고. 자, 9번에서 강학산 인가 중에서 이제 자, 틀린 것은 자, 기억. 자, 강학산 인가는 기본 행위 등에 대해서 자, 법률상에서 효력을 완성하는 보충행위지. 자,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되는 행위에 하자 있을 때 자, 그에 대한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 행위가 유효한 거로 될 수는 없다. 그렇지? 일단 보충행위니까 그 기본이 하자 있잖아. 기본이 무효야. 자, 기본이 무효면 인가도 무효. 자, 기본이 취소면 인가도 취소. 그렇지? 자, 일단 기억은 맞죠. 자, 니은. 자, 민법상에서 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지? 이거 허가예요? 허가야, 이거 인가야? 인가지, 인가라서 보충해 주는 거지. 자, 보충해 주는 것이지, 맞지? 자, 인가가 뭡니까? 인가가 보충형이잖아. 허가는 금지 해제. 자, 금지 해제. 그래서 보충하는 것이지 금지 해제가 아니다. 그렇지? 허가가 아니다. 맞는 지문. 자, 다음 디귿에서 인가처분에 하자 없어. 자, 하자 어디 있어요? 기본에 하자 있지. 자, 기본에 하자 있는데 인가는 하자 없잖아. 자, 소송 어디서 해야 돼? 기본소합니다. 이때는. 그래서 판례에 쓰는 표현. 판례에 쓰는 표현이 중요한데. 아, 그럼 판례 표현을 암기하시라고. 뭐예요? 기본행위 하자 이유로. 자, 기본행위가 하자 있다고 해서 인가에서 취소 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 제기할 수는 없다. 그렇지? 일단 그래서 자, 디귿은 틀렸지? 자, 리을. 자, 관리 처분인데 일단 여기는 지금 뭐가 지금 키워드예요? 자, 지금 총회결이 하자지? 총회결이 하자인데 일단 뭐가 틀리냐면 관리 처분 계획 안에 대한 총회결이 하자는 당사자 소송이에요. 민사가 아니에요. 민사가 아니고 당사자 소송이고 여기는 당사자 소송입니까? 인가 있었어. 인가 있었으니까 당사자의 항고소송이야, 이제 여기. 항고소송이지. 자, 리를 틀렸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을 옳겠고. 자, 10번. 자, 부관 중에서 옳은 것은 부관 중에서 부담은 자, 일단 그 부담 자체는 독립해서 행정쟁송 대상 될 수 없다? 될 수 있지. 틀렸고. 자, 이번에서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과 관련돼서 사용 수용 허가 기간이지. 자, 기한이지. 자, 기한은 독립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 자, 틀렸죠? 자, 3번. 자, 매립지. 자, 일부 국가교속이잖아. 자, 매립지 일부 국가교속은 성격이 부담이에요? 법률효과 일부 배제. 자,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라서 얘는 독립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독립해서 행정소송 대상 될 수 없다. 맞지? 자, 4번. 행정청이 부담을 부과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이제 일방적으로 협의해서 부과할 수 있지. 자, 협의해서도 부과할 수 있는 거다. 부과할 수 없다.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다. 틀렸죠? 답은 3번. 자, 11번. 항고소송이잖아. 항고 뭐 있어? 행정소송에는 항고소송, 당사자, 자, 민중기관이잖아. 근데 항고는 다시 뭐가 있어? 취소소송,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소송. 자, 세 번째가 부작위범. 근데 기간소송은 기간소송 항고가 아니지, 그치? 자, 답은 1번이고, 그치? 너무 쉽잖아, 그치? 자, 다음 가시면 자, 12번은 조금 생각을 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 거부요, 거부. 자, 거부는 뭐 할 수 있어요? 자, 심판일 때는
거부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지. 거부 처분, 최종 심판하고 의무행 심판 둘 다 가능합니다. 부작위는 의무행 심판이지. 그렇지? 근데 부작위 등에 대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은 할 수 없는 거고. 자, 일단 옳지 않은 건데. 자, 1번에서 취소 심판이지. 자, 그래서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변경하는 행정심판은 허용된다. 허용돼요? 변경인데? 변경 대 변경? 자, 이거 어떤 심판이야? 취소 심판이지. 응? 그래서 취소 심판은 뭐가 있어요? 처분 취소나 변경. 응? 거기 보시면 그 해설에서 1번 가면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뭐해? 취소 변경. 자, 취소 변경이니까 여기서 이제 인용재결이지. 자, 그 인용재결 뭐 있어요? 인용재결에. 인용재결. 취소 심판에서 인용재결 뭐 있어요? 취소재결. 변경재결. 변경, 명령 재결. 근데 뭐가 없어? 취소, 명령 재결이 없지. 응?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변경도 할 수 있어. 그치? 자, 2번. 당사자의 신청 등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 처분이지. 이때 일정한 처분하게 하는 거지. 뭡니까 이게? 의무 이행심판이지. 자, 3번.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의 부작위지. 자, 부작위 등에 대해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심판이지. 부작위, 위법 확인심판은 현행법상 허용 안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부작위는 뭐 하는 거야? 의무 이행심판인 거지. 다음 4번. 당사자의 신청 등에 대해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 자, 거부처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치? 자, 일단 그래서 이제, 12번은, 그죠? 자, 4번이지, 4번? 자, 4번이 이제 옳지 않고, 자, 13번. 자, 다음은 행정소송법상에서 제소기간 중에서, 이제, 들어간 내용인데, 자, 일단 이제, 행정소송은 심판을 안 거친 게 있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가 있어요. 그치? 근데 심판을 안 거쳤을 때는 언제부터? 처분 안 날부터 90일, 행정처분 있을 날부터 1년. 자, 심판 거치면 심판에서 재결서 송달된 날이지. 재결서 부본이야, 정본이야? 정본이. 그래서 재결서 정본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송달받은 날부터 이제 90일. 재결서 정본이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그치? 그래서 이제 거기 답은 2번이고, 다음 가시면, 14번. 행정계획이죠? 이 행정계획은, 행정계획인데 거부처분이죠, 거부처분. 거부는 뭐가 있어야 돼? 거부는 신청권. 신청권이 필요한데, 이것과 관련돼서, 신청권과 관련돼갖고, 예컨대 이제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계획과 관련돼서, 만약에 행정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에서의 신청권이 존재해요? 안 해요? 응? 거기서 이제 만약에 원칙은 없어. 없는데 그 판례 뭐 있었어요? 확정된 계획이지. 확정된 행정계획은 변경 구할 수 없다. 근데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 있는 거 제가 5가지 써놨는데 뭐 있었어요? 5가지. 첫 번째가 이반 제한, 도시계획 이반을 구할 권리는 있었어요. 문화재 보호지역, 문화재 보호지역 해제 구할 수 있는 권리 있지. 건축계획, 심의신청 거부. 건축계획 심의신청 거부도 건축계획 심의신청 등에 대해서도 청구할 권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허가와 관련돼서 적정 통보를 받은 자한테 국토이용계획 변경하면 그 자체가 뭐야? 그 자체가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생겨. 그때는 신청권이 있었지. 그래서 거기 이제 1번인데, 1번은 지금 도시계 이반이잖아. 이반 구할 권리가 있지. 2번 뭐야? 2번은 확정된 계획은 변경 구할 권리가. 확정된 계획은 그 계획의 변경 등에 대해서 신청할 권리가 없죠. 없어요. 3번은 뭐겠어? 아까 이제 적정 통보를 받은 자가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 당의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생겼잖아. 이런 경우라면
행정소송 대상이 자 되는 처분서에 해당합니다. 맞죠? 다음 자 4번 문화재 보호구역. 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자 소유자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안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례상에서의 행정계획을 변경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된다. 인정된다. 그렇지? 자 일단 4번이 이제 틀렸죠. 자 15번 정보 공개 청구 중에서 옳은 것은 자 1번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인데 일단 1번 중요한 판례지. 여기는 자 그럼 청구인은 뭐야? 청구인은 정보 공개와 관련돼서 자 정보 공개하고 관련되었고 청구인들은 그 자기가 그 신청한 대로 그 자기가 신청한 공개 방법대로 공개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있다는 거야. 있으니까 만약에 그 남양주시에서 뭐 있었어요? 자 남양주시에서 그 정보 공개 청구를 정보통신망 이용해서 청구했지? 근데 정보통신망 이용해서 자 공개해줬어. 와서 가져가래. 와서 가져가라 한 것은 거부한 거다. 거부 처분이지. 자 거부 처분입니다. 그래서 거부로 볼 수 없다. 볼 수 있다.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2번 가시면 다른 법률 자 또는 법률 위반 명령인데 이 명령은 다 포함돼? 이 명령은 정부의 명령, 대통령, 판례편 이거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전부가 아니다. 전부입니까? 아니면 구체적 법이 받아서 위임받은 것만. 구체적 위임받은 명령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구체적 위임받으면 명령도 자 비공개 정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은 안 됩니까? 행정 규칙은 안 되지. 행정 규칙 갖고는 비공개 정할 수 없어요. 자, 같이 하시면 되고. 자, 다음. 자, 3번에서 사생활인데 그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이게 개인 식별 정보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판례표 뭐야? 자, 판례표는 자, 뭐 개인 식별 정보에 한정되지 않고 진술 내용까지. 그 진술 내용까지 자, 개인의 사생활 침해한다면 자, 비공개하는 거다. 진술 내용까지. 자, 4번. 공개 청구 대상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자, 공개돼서 널리 알려져 있다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어. 그럴지라도 청구하면 그때는 이제 공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 자, 정보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 될 수 있다? 정당화 될 수 없겠지. 일단 답은 이제 2번이고 다음 자, 16번. 자, 행정소송 대상되는 처분성인데 여기도 아쉬운 게 많아요. 그렇지? 그렇잖아. 이번에 신규 판례 엄청 중요한 많잖아. 그렇지? 엄청 중요한 거 많아서 지금 나올 걸 다 찍었는데 안 나왔어. 하여튼 제 잘못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나올 거라 뭘 찍었다고? 응? 저 제일 중요한 거. 응? 지방병무청장의 자, 지방병무청장의 이제 그 병역 기피자 결정, 지방병무청장이 결정한 것은 처분이 아니고, 그렇지? 병무청장은 처분성이 있고, 또, 자, 그 유승준수 사건에서, 그 사건에서 이제, 자,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 입국금지 결정은 처분이 아니고, 그렇지? 자,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거기 16번은 다 처분성이 있지 뭐. 그래서, 자, 교도소장이 뭐 접견 내용과 자, 녹음, 자, 녹화, 접견 시 교도관 참여 대상자 정한 것들 다 처분성이 있지. 자, 토지 대장상에서 자, 소유자 명의 변경 거부한 것들, 그렇지? 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한 것들, 자, 상표권인데 상표권 말소는 처분이 아니지. 자, 상표권 말소가 처분인 거야? 아니면 상표권 자, 회복 신청 거부한 거? 상표권 회복 신청 거부한 게 처분입니다. 그렇지? 자, 같이 하시면 되고. 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문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출제원이 있죠? 좀 정성이 없어, 정성이. 아, 자기 자식이 공부했다 생각해봐, 1년 동안. 죠? 아, 자기 자식 1년 동안 공부했으면 이렇게 되겠어, 문제를? 안 그래요? 아, 그렇잖아. 공부했으면, 공부한 사람이, 이렇게 공부한 사람한테 유리하게 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정성이 없어, 정성이. 그죠? 수험생 실력은 막 늘고 있는데, 출제원은 자꾸, 실력이 늘고 있어, 자꾸 줄고 있어. 출제원이 수험생 못 따라가, 지금, 그죠? 안 그래요? 아, 그래서, 아, 이게 지금 합숙까지 하면서 그 돈 받아가면서 낼 문제입니까, 이게? 아, 합숙비가 아깝지 않아? 아, 제가 됐으면 이거 반나주면 되겠네, 반나절도. 밥 먹고 천천히 되겠네, 이거. 아, 그렇잖아, 지금? 하여튼 그래서 자기 아들이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식이 공부했으면 이렇게 안 내지, 문제를, 그렇지? 응? 하여튼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응? 누가 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욕을 먹어야 됩니다.
자, 다음 가시면, 자, 17번에서, 자, 국가 배상 중에서 옳지 않은 건데, 국가 배상 책임에서 위법성이지. 자, 그 위법성은 어디까지 내겠어? 위법성 어디까지예요? 이게, 자, 협의설, 광의설. 자, 광의설이기 때문에, 자, 인권 존중, 자, 권력 남용 금지, 신인 성실, 자, 공소 양속 같은, 자, 위반 행위도 포함해서 보기 때문에 광의설, 그렇죠? 자, 광의설 취하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고, 자, 2번 가면, 자, 공무원 측한테 부과된 직무상 의무 내용이잖아. 그 직무상 의무 내용이, 자, 직무상 의무 내용이 뭐가 있어야 돼? 사익보호성. 응? 자, 공익보호성, 사익보호성. 사익보호성 필요하겠지. 그래서, 자, 사익보호성인데, 그 사익보호성이 표현된 말이 뭐예요? 공익보호성은 저 전체 공익인 거고, 사익보호성은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이지. 자,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어야 됩니다. 그치? 이것이 이제 배상책임 인정된다는 거고. 다음, 세 번째에서 배상심의위원회 결정이지. 자, 배상심의위원회 결정은, 자, 이게 보세요. 배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이게 끝난 거야? 구속력 있는 거야? 아니면 불만 있으면 민사소송하면 돼. 민사소송하면 돼. 구속력 없지는. 그치? 또 하나 주의할 거. 그러면 배상심의위원회가 하부제 행정청이잖아. 그치? 하부제 행정청이면 배상심의위원회 결정은 처분성 있지. 처분이 아니라고. 왜? 처분이면 어디로 가야 돼? 처분이면 행정소송 해야지. 행정소송에 민사로 가잖아. 처분 아닙니다. 얘는. 그치? 같이 하시면 되고. 다음 판례. 자, 4번에서 판례는 배상의 기준인데, 그 배상의 기준과 관련돼서 이 배상액이 얘가 한정액설이야. 한정인 거야. 단지 기준이야. 기준액설. 자, 기준액설 취하는 것이 일단, 자, 판례 입장이지. 자, 답은, 자, 3번이고. 자, 18번. 자, 조례인데, 자, 지방자치 조례죠. 원래 조례는, 자, 지방자치법. 자, 지방자치법 22조. 자, 지방자치법, 자, 22조가 하면, 자, 이 조례와 관련돼서, 자, 원칙 뭐야? 원칙은, 자, 조례는 법령 범위 안에서. 자, 법령의, 자, 범위 아니지? 바꿔 얘기하면, 자, 법률 위문. 필요하지 않다. 상위법에, 자,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법인 내에서 조례 정할 수 있습니다. 법령 범위 안에서. 그치? 다만, 자, 뭐 있어요, 이제? 여기 단서 조항이지? 자, 이게 본문 조항이고. 단서 조항 어때요? 단서 조항은 다만, 자, 이 조례가, 자, 주민의 권리 제한. 자, 권리 제한한다든지, 자, 또는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자, 또는 벌칙. 이런 사항일 때는, 자, 법률 위미. 자,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자, 법률의, 자, 위임 필요하다. 다만 위임 정도는, 자, 위임 정도는, 자, 자치법이니까, 자, 포괄임도, 자, 포괄적 임도 허용될 수 있다. 그치? 자, 여기서 이제 판례 입장이죠, 지금. 자, 그런 거고. 자, 일단 그 지문 중에서 보세요. 자, 1번 가면, 지방자치단체는, 자,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 자, 자치사무에 관해서 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잖아, 지금. 자, 침해조례야, 침해조례 아니야. 침해조례가 아닐 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위임 없이도 정할 수 있지. 맞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 가시면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 금지한 거야. 이 금지한 것은 당연히 자, 그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 금지한 것은 담배 판매업자들의 침해야 수익이야, 이건. 침해지. 침해면 그냥 하겠어요? 아니면 법률 위임이 있어야 돼. 법률 위임 필요하다. 맞지? 자, 3번. 영유아 보육시설. 자, 종사자의 정년을 조례 정하는 건데, 이게 정년을 정하는 건 어때요? 정년을 정하는 것은 침해야, 자, 침해야 수익이야. 정년은 침해지. 아, 정년 있으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잖아. 그치? 나한테 침해는 거잖아. 그죠? 아, 정년 있으면 더 근무할 수 있어. 나 나가야 돼. 나가잖아, 이거. 그치? 안 그래요? 자, 침해야 수익이야. 침해지, 침해. 자, 침해니까 법률 위임이 필요하지. 그치? 다음. 자, 4번에서. 자, 군민 출사를 장려하기 위해서 세 자녀 이상 세대 중에서 세 번째 이상 이후 자녀한테는 자, 양육을 주겠대. 자, 돈 주겠대, 돈. 자, 돈 주겠대. 침해야 수익이야. 수익이니까 법률 위임은 필요 없지. 법령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은 3번.
자, 다음, 자, 19번. 자, 행정소송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고시공고인데, 이 고시공고와 관련돼서, 이게 아무 말이 없잖아요? 아무 말이 없을 땐 누구야, 항상? 특정대자 다수인들이지. 자, 이때는 이제 상대방이 현실적 알아야 됩니까? 아니면, 자, 고시공고가 효과 생긴 날. 고시공고가 효과 생긴 날, 안 거다. 맞지? 이게 있고. 자, 다음에서 이제 행정소송법상에서 제3자의 소송참가지. 자, 그 소송참가와 관련되었고, 참가인이 상소를 제기했다는 거야. 그치? 제기했는데, 자, 소송 당사자가 본인은 피참가인이지. 자, 피참가인은 누구예요? 피참가인은 누구겠어? 피고 행정청. 자, 행정청은 참가인 인사, 제3자의 참가인 인사에 반해서 상소 취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이때 이제 그 행정청은 참가인한테 불이익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오전반에 설명드렸지 이거? 오전반에? 자, 우리가 이제 판결에서의 형성력이잖아. 자, 판결의 형성력. 자, 이게 있어갖고, 자, 생각해봐. 한 가지 예를 들면, 자, 뭐, 청주시장 있어. 자, 청주시장이 만약에 A한테 연탄공장 허가를 내줬어. 그치? 자, 이 B가 인구 주민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뭐 했겠어? B가 이제 얘가, 자, B가 이제 소송 제기한 거야. 자, B가 소송하니까 이거 원고지. 원고, 그치? 자, 피고는 청주시장이겠지, 뭐. 요 시장이 피고겠지? 자, 피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법원이 심사한 거야. 자, 법원이 심사했더니 연탄공장 허가 위법이래. 자, 어떤 판결? 인용 판결 나오지, 인용 판결? 자, 요 인용 판결 나왔어. 자, 인용 판결 나오면 효과가 작네요, 소급해요? 소급하지. 자, 여기서 뭐가 생겨? 여기서. 형성력. 자, 형성력이 생기니까 요 인용 판결로 소급해서 이제 이거 없어져. 응? 없어집니다. 그치? 없어지니까 이제 여기서 요 A가 누구야? 요 A는 지금 처분에서는 상대방이지만, 그치? 심판에서는, 다시 할게. 처분에서는 상대방인데 소송에서는 제3자지. 제3자. 그치? 자, 형성력 때문에 제3자인 A는 연탄공장 허가 없어져 버려. 허가 없어지면 제3자도 불이익하잖아. 그래서 뭐가 들어옵니까? 형성력 때문에 제3자 보호방안 들어오지? 제3자 보호방안. 자, 이 제3자 보호 방안과 관련되었고, 여기서 뭐가 있어, 이제? 여기서 참가인 제도. 자,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합니다. 참가인 제도. 자, 참가인 제도가 있고, 자, 또 한 가지는 재심 청구. 자, 이런 게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 이게 있어갖고. 자, 이 참가인 제도인데, 이 참가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참가는 제3자도 참가할 수 있고, 또, 관계행정청. 자, 관계 행정청도 참가할 수 있고. 그치? 자, 우선 이제, 자, 제3자 참가입니다. 제3자의 성격은? 보조참가. 자, 보조참가, 제3자는 공동소송적. 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지. 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아까 보세요. 자, 요 이제 소송인데, 자, 소송에서 지금 보니까 재판부가 있지, 재판부가 있고, 여기 이제 보니까 누가 있어, 여기. 원고, B가 있겠지? 그치? 자, 피고석에는 시장에 앉아있겠지? 그치? 이 시장, 얘가 피고잖아, 얘가 피고지? 얘가 누구야? 얘가. 참가를 당하니까, 내가 피참가인이겠지, 뭐, 피참가인? 그렇겠지? 피참가인. 아까, 자, 제3자 A는 어디 앉아있어, 지금? 방초소에 앉아있지. 그치? 자, 그래서 뭐합니까, 이제 A가. 제3자 A가. 이거 참가하는 거죠, 소송에. 참가해서 A가 행정청하고 같이 하는 거지, 같이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근데 이때 같이 하는데 이게 보조하는 거야? 제3자일 때 보조하는 거라고? 아니면 같이 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같이 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얘한테 불이익하면 안 됩니다. 그치? 그렇잖아, 지금. 근데 관계행정청이지. 관계행정청 할 때는 얘는 뭐야? 관계행정청 할 때는 보조참가야. 그냥 보조하는 거, 보조. 이때 보조참가입니다. 그치? 그래서
자, 제3자가 참가할 때는 얘한테, 제3자, 참가인이지. 얘한테 불이익하게 하면 안 돼. 얘한테, 불리하면 안 됩니다. 자, 아까 보세요, 지금. 자, 2번에서, 자, 소송 당사자지. 자, 지금 참가인 상소한 거야. 참가인이 상소했다 하더라도, 소송 당사자인 본인은 피참가인은, 자, 아까 피참가인은 참가인 인사에 반해서, 보세요, 지금. 내가 상소했는데, 아까 연탄공장 허가 취소해버려? 연탄공장 허가 취소해버리면 누구한테 불리해, 지금? 얘한테 불리해야지. 그치? 근데 뭐 한 거야? 행정소송에서 졌어, 얘가. 졌죠. 졌으니까 졌는데 보니까 청주시장은 지나마나 저 자기한테 관심 있어? 관심 없지. 관심 없어서 뭐 한 거야? 관심 없으니까 이제 자 청주시장은 가만히 있어. 그래서 뭐 했어 얘가? 창간 A가 상소했지. 상소했더니 청주시장이 취하해버려 이걸. 청주시장이 취하해버리면 얘한테 불리하잖아 지금. 불리하잖아요? 불리하기 때문에 아까 피참가인은 참가인 상소한 것을 취소 못한다고. 취소할 수 없는 거라고. 뭔지 아시겠지? 그래서 자 피참가인은 참가인 의사에 반해서 상소를 취한다든지 상소밖에 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3자 갈 때는 같이 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이게. 같이 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아까 피참가인 당사자는 참가인 측한테 불리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행정청 참가할 때는 보조참가지 이게, 그치? 이게 있고, 자 이게 있고 이제 근데 원래는요 여기서 뭐가 나오는 게 중요해? 이 재심 중요하지 원래가. 이게 중요한 게 원래가 얘보다 얘가 중요하잖아, 그렇지? 자 재심인데 아까 누가 참가했어요? 참가는 제3자하고 관계행정청이 참가했어. 근데 이 중에서 재심은 제3자는 할 수 있어. 재심 청구를. 근데 관계행정청은요. 관계행정청 참가할 뿐이지 관계행정청이 재심까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관계행정청 재심 청구할 수 없다. 그렇지? 이게 있고 또 한 가지 제3자 있지. 제3자가 재심을 청구할 때는 참가하는 제3자야. 참가하는 제3자 청구하는 거지. 참가한 제3자는 재심 청구 안 됩니다. 그치? 또 한 가지. 참가하는 제3자 중에서 참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한테 귀책사 존재해. 자, 귀책사 이거 존재하지. 이때는 자기한테 책임질 만한 사유로 참가 못한 거기 때문에 재심 청구 안 돼. 이때는 재심 청구할 수 없어. 제3자일지라도 이거 안 된다. 그치? 근데 자기한테 귀책 사유가 없으면 귀책 사유 없는 제3자가 재심 청구하는 거지. 그치? 이때 청구하는 겁니다. 자, 또 이 재심 청구가 며칠? 확정 판결 안 날부터 30일. 확정 판결 있은 날부터 1년. 응? 자꾸 아셔야 되겠지. 그치? 자, 요 질문 나올 수 있어요. 요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라서. 먼저 아시겠죠? 자, 이게 원래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 다음에, 자, 3번인데, 자, 무효확인 소송. 자, 무효확인 소송은 보충성 있어? 자, 무효확인 소송은 보충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무효인 과세처분 등에 근거해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송으로서 직접 위법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 관계없이, 자, 행정소송법 35조 규정된, 자,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치, 맞지? 바꿔 얘기하면, 보충성이 없다. 그치? 근데 뭘 비교하시라고, 중요한 거. 어떤 소송은? 당사자 소송. 그래서 이제, 공법상 계약 관계에서 당사자 소송은 보충성을 필요로 한다. 그치? 비교하시면 되고. 자, 다음. 자, 4번에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인데, 항고 소송 누가 피고해요? 항고는 무엇에 대한 불복? 항고는 처분이냐, 처분이니까, 항고 소송은 처분이니까, 당연히 행정청이 피고. 당사자 소송 무엇에 대한 불복? 공법상 법률관계. 자, 법률관계니까, 권리의무관계. 자, 권리의무관계니까, 권리 의무를 갖는 것은 행정청이야, 주체야? 주체라서, 주체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이제 당사자 소송에서는 누가 피고? 주체가 피고. 그치? 자, 근데 거기 그 4번에서 납세 의무, 자, 부존재 확인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라고.
그러니까 행정청이 피고다, 주체가 피고다. 주체가 피고다. 그치? 그래서 한쪽 당사자인 국가나 공공단체 그 밖에 권리 주체인 주체가 피고다. 맞아요. 그치?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20번. 행정벌 중에서 옳은 것인데, 자, 일단, 행정청 과태료지. 자, 과태료에 불복하는 자는 안 내면 되지. 과태료는. 안 내면 되지. 안 내는 것은 통고처분이지. 아니, 행정벌 중에서 통고처분 안 내면 되잖아.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과태료도 안 내면 돼? 그런 거야. 과태료는 이의제기야. 이의제기. 며칠? 60일. 자, 이의제기하면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효력이 상실되지. 자, 효력이 상실되니까 이때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 불복하는 자는 자, 서명 갖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제기하면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효력을 집행정지에 상실돼. 상실. 자, 상실합니다. 틀렸지, 기억? 자, 니은. 자, 통고처분입니다. 자,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잖아. 그치? 얘는 어디로 하는 거야? 행정소송 아니면 행정기관이 고발해서 형사소송. 형사로 가는 거지. 자, 딕은 과징금은 어떤 경우에도 영업정지에 가름해서 부과할 수 없다? 아니지. 영업정지에 가름해서 부과할 수 있어. 그게 뭐야? 변형적 과징금. 그치? 자, 일단 틀렸고. 자, 리을. 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과 관련돼서 자, 5번 리을. 자, 리을 뭐예요? 자, 리을은 제적기간이야, 소멸시효야? 소멸시효지? 5년간 증서 안 하면 소멸된다. 그치? 맞죠? 자, 일단 그래서 자, 니은과 리을은 자, 니은과 리을 옳겠죠. 그치? 자, 그 두 가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거기 앞에 1페이지에, 자, 2페이지 가시면 2페이지에서 거기 이제 제가 뭐 총평을 다 써놨는데, 뭐 당부 말씀, 당부 말씀인데, 하여튼 그래서 일단 뭐 이번 시간은 뭐 항상 느끼는 건데, 항상 뭐 똑같이 써놓는데 제가, 자,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뭐 제한된 시간 내에 풀기 때문에, 그쵸? 자, 풀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촉박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괜찮았어. 왜? 이번 시험은 좀 쉬웠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았을 거야. 그치? 근데 뭐 작년 시험 보시면 작년에 그 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되게 되게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학원서 보는 모의고사 있지. 그런 시험 보시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물론 실력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실력 발휘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시험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자, 시험장 가셔갖고 자, 그 촉박한 시간에 풀 수 있게 이제 제한된 시간에 풀 수 있게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 제한된 시간에 푸는 것은요. 푸는 순서 중요합니다. 푸는 순서, 과목 순서. 자, 과목을 어떤 걸 먼저 풀었을 때 시간이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는데 일단 뭐 제가 썼던 방법은 어려운 과목하고 지문 긴 것을 먼저 푸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짧은 것보다는. 그래서 쉬운 과목을 먼저 푸시면요. 쉽다고 해서 빨리 풀지는 않아요. 왜? 항상 두 개 중 한 개이기 때문에. 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지문 짧은 것을 먼저 풀면 안 돼요. 하여튼 긴 걸 먼저 풀어야 돼. 긴 거를. 왜냐면 쉬운 걸 먼저 풀잖아. 쉬운 걸 먼저 풀고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8분밖에 안 남았어. 8분 남았는데 시험이 긴 거야. 그렇죠? 긴 지문이야. 어려운 과목이야. 8분밖에 안 남았지. 뭐 하고 있어 지금? 지금 시험 문제 풀고 있어. 내년 기각하고 있어. 내년 시험 기각하고 있어 지금. 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과목 순서 되게 중요해. 과목 순서 푸는 거. 제가 해보니까 저도 공부 좀 해봤어. 지금 해봤는데 그 과목 순서 되게 중요하니까 푸는 순서를 자꾸 바꿔서 연습하시라고. 제한된 시간에 풀 수 있게. 자, 그거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또 한 가지는요. 그냥 제가 이제 저도 되게 안타까운데 그냥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시는데 불구하고 잘 틀리는 게 그 시험장에서 이제 그 제한된 시간에 푸니까 자꾸 실수해. 그 실수를 막아도 실수를 막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이번에 이제 시험 공부하시고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틀렸는데 나와서 푸니까 이게 틀린 문제야, 맞춘 문제야 다 맞춘 문제였었어. 옳지 않은 건데 막 옳은 막 고르고 있어 이렇게. 그런 게 뭐 저도 잠깐 미쳤나 봐, 그지? 그렇잖아. 그래서 그게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통제가 안 돼 이게, 그죠? 왜냐면 급하니까 마음이, 그죠? 마음 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차분하게 풀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뭐 저도 엄청 많이 봐봤지만 잘 안 됩니다. 실수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실수를 좀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자꾸 연습하셔갖고 실수 좀 줄이세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자, 다음 시험에 이제 승산이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자, 이번 시험이 쉽다고 해서 쉬운 대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또 이제 국가직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치? 항상 뭐 시험 돌변하기 때문에 자, 또 어려운 거 나올 수 있으니까 국가직은 이번 시험이 쉬웠으니까 어때요? 쉬웠으니까 또 욕먹었겠지, 이제?
그러니까 또 어렵게 되겠지만, 그럴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행정법은요, 제가 한 것만큼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것이 쉽진 않잖아, 아시겠지만, 엄청 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실력이 좋아요, 하여튼.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제가 한 것만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 고생 많으셨고, 자, 국가직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